우선 먼 길마다 않고 참여해주신 작가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학관협회 후원에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3차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오탁번 시인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담자로 안동대 최호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참석자로 내정되었던 김경미 시인이 갑작스런 신병으로 인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네요. 대신 오늘 참석하신 오탁번 시인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탁번 시인, 충청북도 제천 출생입니다.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으로 손님, 우리 동네, 시집 보내다, 알요강 등이 있습니다. 정지용 문학상, 고산 문학상, 모골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럼 참석해 주신 오탁번 시인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계속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금년이 이 조지훈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고려대학에서 행사를 쭉 해서 수요일 날 우리 회고담도 하고 또 세미나 그 양반의 문학을 재조명하고 이런 어떤 그 양반은 또 국학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조지훈 선생의 그 제자들 몇 분하고 같이 그 추모의 이야기, 그 추억담 같은 걸 얘기하는 걸 처음에 그러길래 아니 난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영문과를 학부는 졸업했기 때문에 그 양반 수업을 그렇게 들은 적도 많지 않고 또 그리고 그런 얘기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추모시를 하나 하면 내가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추모시를 하나 쓰려고 말하자면 지훈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무슨 무슨 기념사 같고 행사시 같잖아요. 그게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 돌아가신 해 1968년에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춘문예 동화하고 학생대 시가 당선됐지만 아무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병아리 시인이었어요. 그때 25살이었어요. 그때 지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걸 가지고 시를 써서 그 발표를 하고 첫 시집에다가 내고 이런 시가 있어요. 춘설, 봄눈이라는 거지. 그 시를 읽으면 되겠다. 그게 25살이니까 그 당시에 쓴 거를. 그러니까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8년 전에 쓴 거죠. 그걸 제가 읽고 그 작품을 이메일을 보낼 때는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쓴 지훈 유감, 지훈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다 이런 뜻이. 그거에 이제 그 양반 강의할 때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이렇게 시루다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두 개를 보냈다 하나는 빼라 하나만 그 춘설만 했더니 그걸 이제 두 개를 다 이렇게 띄우고 또 그 소책자에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앞뒤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영문과고 그러기 때문에 조지훈 선생 강의를 한 학기 실온을 수강 신청했는데 한 학기 3번 나오셨나 그 양반이 이제 편찮으실 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엊그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조지훈 선생이 소위 요새 이것처럼 비대면 강의 수업, 원격 수업 이거에 아주 선구자일 거다. 강의실에 안 나오고 그 양반 집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수업을 했냐 그 당시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그 양반이 쓴 책을 읽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보면 이 양반이 30살 때 이런 책을 냈어. 작품을 쓰고. 좀 나도 5, 6년 후에 7, 8년에 30살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반 쓴 책을 다 배웠단 말이죠. 강의를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옛날 서당 훈장들 선생들도 그 사서삼교과를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네끼리 배우게 하고 이제 전날 먹은 약주가 덜 깨면 장죽으로 그 애들 대가리나 때리고 이러면서 그다음 옛날 서당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퇴계 선생님도 누구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퇴계 그 에피소드 많잖아요. 뭐 그런 어떤 거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대학 교수를 오래 하면서 비난조로 스스로 하면 아주 그따위로 이따위로 저도 학교 선생을 한 사람이고 또 마땅히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그래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인데 제 제자들 교사하는 애들한테 인마 문학 교수 그따위로 하려면 선생님처럼 하면은 다 이렇게 된대요. 요새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최호영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진행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대에 있는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눈빛을 교환할 수 있다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오탁본 시인님을 같이 어떻게 이런 분을 이 안동에서 또 뵈게 된다니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침 초겨울에 이제 접어든 것 같은데 답지 않게 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안동은 날씨마저도 이렇게 시인을 반기는 시의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원래 오늘 오탁본 시인님과 함께 이제 두 분이 김경미 시인님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타깝게 김경미 시인님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탁본 시인님을 같이 모시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우면서도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낭독회기 때문에 두 편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서 받은 자료집을 보시면 첫 번째 작품이 신년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뻐꾸기를 듣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년사 시인님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을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탁본 선생님 신년사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사 가보경장은 동학을 진압한 일본을 엎고 친일파들이 일으킨 전란이므로 가보외란이라고 해야 하고 임진왜란 이것처럼 아관파천은 고종 황제가 정치적 망명을 했으니까 아관 망명이 맞다면서 식민사관 명칭을 고쳐야 한다는 동국대 황태현 교수의 말씀 옳다마다 이게 신문에 나고 그런 것 다 뒤에 했습니다. 1972년 영남쯤에 대구입니다. 대구 어느 선비가 사학자 이병도 박사를 일본 고정간첩이라고 대구 고검에 고소한 적이 있다. 이 신문에 났던 겁니다. 이것처럼 식민사관을 퍼뜨려서 민족의 영혼을 팔아먹었으니 일본의 고정간첩 아니냐는 말씀 맞다마다 명성황후를 민비라하고 조선을 이조라고 하는 놈들 모조리 혀를 잘라야 한다. 옹졸한 삼국통일만 강조하고
광활한 발해 역사를 도외시하는 놈들, 깡그리 불화를 까야 한다. 아직도 식민사권을 주장하는 매국노 사학자들 낱낱이 색출하여 몽땅 살 처분이라도 해야 한다. 세치혀를 놀려 미국 하는 놈들, 일본 하는 놈들, 중국 하는 놈들, 사대주의 유전자 못 버리고 학계와 정계 구석구석 숨어서 고정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 정윤원 닭띠에 설날 아침 이 몹쓸 놈들 맞박 겨누면서 벼슬빛 칼날 벼린다. 근데 이거 시를 있다고 써도 돼요? 사실은 이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읽으면 그래도 그나마 재미있고 사람들 웃고 이러는데 시는 이거는 중간 이렇게 얘기해도 돼? 예, 괜찮습니다. 이건 대충 버리다 건너뛰는 거죠. 근데 그 이육사 선생의 문학이 시가 광야나 절정처럼 광야 절정 뭐 아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엄숙성 뭐 또 영원성 뭐 어떤 큰 영혼의 뭐 떨림이 육사 선생이 그렇게만 시를 썼으면은 지금처럼 육사가 안 됐을지 몰라요. 뭐가 있어서 되는가 하면은 청포도 같은 시가 있기 때문에 청포도면 청포도 먹고 싶죠. 옛날 첫사랑의 소녀가 보고 싶지. 고향집에 가고 싶지. 그런 걸 불러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낭독하시자마자 이게 요새 시를 이렇게 써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통 시인이 시를 썼을 때 받아들이면 시인이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의도로 뭐 이런 시를 썼을까 보통 이런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 신년사 시 중간중간에 좀 나와 있지만 혹시 시를 쓰게 된 뭐 구체적인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들려주시면 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기가 궁금해요? 네. 안 궁금해죠. 그 특별히 이제 아까 신년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유년 붉은 닭의 해에 아침에 특히 거기에 대한 발상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서 이런 언어들을 조금 쏟아내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정유년 붉은 달의 해 이렇게 역사를 새롭게 바라본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일부러 이제 이런 걸 뭐 아까 불화를 까야 된다 뭐 또 세치혈을 뭐 이래고 근데 일부러 이제 그 뭐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험한 말을 일부러 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몹쓸 놈들 맞박 겨누면서 맞박은 뭐 이마 이거야 그 낮춤말이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내 시 중에 아주 뭐 순수 서정적 서정시다 하는 말도 아주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거 이렇게 이 뭐 수묵화 같이 이렇게 쓰는 시도 있지. 그것도 그 시 속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는 그 이 아주 짧은 꽁트 같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시도 쓰게 되고 뭐 이럽니다. 그래.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소설을 쓰려고 쭉 그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힘들고 내가 또 대학 쪽에 쭉 있고 그러니까 아직 소설은 안 그렸는데 어떤데 신문에 보면 소설감이라는 게 꽤 있지요 말이죠. 시 쓰는 것도 있고 그러면 돼요. 이 신년사 시 바로 뒤에 보면 제가 오시기 전에 작년에 나온 이 시선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선생님 전집을 읽고 최근에 나온 것을 제가 찾아 읽다가 보니까 이 신년사라는 시 바로 이어서 보니까 또 자화상이라는 시가 같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읽어보니까 보통 자화상은 시인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대상에 의탁하거나 자기 성찰적으로 자기를 좀 되새기거나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이 신년사보다 조금 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맨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의 또 과거의 경험담을 또 닮아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 게 상당히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이거? 예, 좋습니다. 그렇지. 네. 자화상. 다 들려요? 끝나고 자화상 첫 번부터 5행까지 받아쓰기 시킬 거예요. 다 쓸 수 있어. 자화상 1983년 여름 국비 파견 해외 연구 교수로 선발되어 난생 처음 미국에 갔다. 뉴욕을 거쳐서 보스턴 로건 공항에 내려 찰스강을 건너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다. 문교부에서 나오는 1,000불과 학교 월급 1,000불로는 비싼 집세 내고 나면 한 달 살기가 영 빠듯했다. 문화 충격도 대단해서 잔뜩 주눅이 든 채 살아야 했다. 어느 날 하버드 스퀘어를 지나다가 길거리 전신주와 담벼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지 광고를 보았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집 나간 아들, 딸 찾는 광고는 하나 없고 다 개와 고양이를 찾는 광고뿐이었다. 그걸 본 순간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떠올랐다. 바두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합창하듯 소리 지르며 책을 읽고 공책에 받아쓰기 또박또박 한 다음 하루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개울가에서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아 장작불로 보신탕 끓여 술 마시는 동네 어른들을 자주 보았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못했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국어 교과서가 서양 교과서를 그냥 베껴서 만든 순 엉터리라는 걸 땅띵도 못했다. 하버드 스퀘어에서 쪽지 광고를 본 순간 나는 머리털이 곤두섰다. 애완견을 키우는 서양 어린이의 눈높이로 만든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라니. 바두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바두기를 애지중지하는 서양 어린이는 이렇게 다정하게 손짓했겠지. 보릿고개 넘으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까까머리 어린 나는 뭣도 모르고 국어 교과서를 달달 외웠다. 도덕 교과서에는 또 이런 글도 있었다. 서양 어린이는 공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도 공중도덕심이 있어서 안 따먹는단다. 나는 배가 고파 남의 집 과수원 사과 몰래 따먹다가 귀싸대기 얻어맞았다. 서양 어린이는 천사이고 나는 악마라고 믿으며 자랐다. 서양 구경을 건성으로 하고 돌아온 어느 실업의 놈이 만든 교과서는 도덕이 아니라 개똥이었다. 그때 서양 어린아이들은 과일 주스와 사탕을 평소에도 마음껏 먹었을 테니까 그까지 길가의 과일에는 손도 안 댄 것을 모르고 뭐 공중도덕심이 있다고 내밀할 퇴퇴 욕밖에 안 나왔다. 씨알머리 없는 교육을 받아온 내 자화상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식민사관 역사를 배운 탓에 조선을 이조라고 배우며 자란 내 못난 영혼을 지우고 싶었다. 다 읽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식민사관, 사대주의 그런 것들이 뭐 국어 교과서, 예전에 도덕 교과서 읽으면서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배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런 순간들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를 읽다가 보면 이 신년사 시에도 나와 있지만 모조리 혀를 잘라야 한다. 깡그리 구라를 까야 한다. 뭐 이런 살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거침없는 언어를 평소에도 쓰시는 것 같고 시에도 이렇게 또 쓰시는 것 같은데 시인으로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의 언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좀 특별한 선생님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평소에 어떤 지론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는 아까 제가 그 신년사 시를 읽고도 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고 물은 게 이제 이렇게 쓸 때는 그럴 때 뭐 깡그리 불화를 까야 된다 뭐 요새 뭐 우리 그 인구가 안 늘어서 큰일 나는데 다 불화를 까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역적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시를 쓸 때는 뭐 맞박이다 살처분이다 이제 그렇게도 또 써야지 그 효과가 이렇게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 안류광이라는 10번째 시집에 그 해설을 쓴 평론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시를 쓸 때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말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는 좀 쉽게 써요. 쭉 해서 생각해 그렇게 쓰는데 어떤 짤막해 하더라도 어떤 거는 사전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엄청 고생을 하면습니다. 읽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거기에 딱 맞아야 돼. 그 가능하면 우리말, 토박이 우리말을 되살려내는. 이게 국어사전을 보면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걸 어디에 잘 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아는 거는 사전을 안 쳐 우리말에 글을 쓰는 우리말 이렇게 뭐 회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한 1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서 아는 말도 이제 그런 이해가 내 글에서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우리 오타권 시인이라고 하면은 항상 따라가 다니는 수식어가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러한 시의 미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우리 다음에 읽게 될 뻐꾸기는 듣다라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뻐꾸기를 듣다. 앞산 뻐꾸기가 음정 박자 다 맞춰서 뻐꾹뻐꾹 잘 울다가도 이따끔 뻑 잘못 울 때가 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뻐꾹뻐꾹 제대로 운다. 그러다가 또 뻑 틀린다. 그놈 참 촐싹대기는. 오랜만에 읍내에 나가 스테이크에 와인 마시고 온 날 앞산 뻐꾸기는 포크로 고기 찍어 먹은 내가 배알이 꼴린다는 듯 어렵죠. 포크 운다. 개개비 둥지에 알 낳은 고년 참 재바르기는. 다 저문 노을 아래 가는 기 먹은 이쯤에는 앞산 뻐꾸기가 가다가 또 야릇하게 운다. 어린 외손녀 볼 때마다 넌 내 배꼽에서 나왔단다. 입닳도록 거짓부렁했더니 내 말을 다 엿듣고 나랑 말동무하자는 듯 글쎄 뻐꾸기가 배꼽 운다. 그놈 참. 이제 어떨 때 좀 아마 뻐꾸기가 뻐꾸기보다 뻑해요. 근데 그럴 때 뭐 음정박자 지가 뭐 가사 보고 악보 보고 뭐 뻐꾸기 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마 이렇게 그럴 때 벌레가 지나가다가 그거 잡아먹느라 그랬는지 또 뭐가 틀렸는지 그 뻐꾸기들이 그래 그건데 지금 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뻐꾹 이렇게 듣잖아요. 영어로는 쿠쿠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닭도 우리는 꽃기오래고 독일어는 키케루키 이러잖아요.
듣는 놈마다 그 다른 게 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뻑국 세다 그러지만 어떤 이래도 꼭 뻑국 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써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르게 들리고 그러는 거고. 요거를 이거 참 하나 이게 아마 시집에 들어가 있나? 그럴 거예요. 뻑국. 근데 여기 뭐 두 번째 행범 개개비 둥지하려는 고년 참 재바르기는 이제 고놈 고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초판 처음에라서 고년 참 재빠르기를 이랬어. 재빠른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보냈을 리가 없고 이 발표된 뜻인데 이게 그 교정 보면서 재빠르된 말이 안 되잖아. 재바르되는 게 있잖아요. 요리 같은 조리 같다 뭐. 그래서 이제 재판 나올 때는 재발을 고쳤습니다. 지금 고향에 들어가셔서 또 문학관 만들어서 또 생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거기에 생활도 좀 같이 들려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예, 문학관은 개점 휴업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몇 년 전까지 뭐 지원금 받아 신앙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힘들고 그리고 누가 뭐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든가 이런 거 걱정한다 싶고 그러면은 조석은 어떻게 해 드시면은 노숙자보다 조금 잘 먹는다 내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 집사람도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치 뭐 90살 먹은 할머니하고 돼요.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거처가 있었어요. 조그만 게. 그거 해서 저 용인 쪽에다가 집사람 그러니까 와이프 아파트를 해주고 나도 가끔 이제 친구들한테 내 마누라한테 문안 드리러 가고 왔다 갔다 그리고 몸도 시원찮고 또 늙은 마누라가 귀찮아하고 또 힘들게 해주는 밥이나 뭐 반찬보다 요새 마트에 가면 비비고에서 나오는 뭐라도 엄청 맛있고 그래요. 한 끼 먹는 게 거의 문득 또 드는 생각이 시인으로서의 삶과 소설가로서의 삶이 지금 한 몸에 있는 건데 그게 각각 좀 어떤 느낌일지 살아가면서 근데 좀 시는 쓰면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뭐이래도 어떤 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이런데 근데 소설은 완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뭐 손끝에 해주나 어떤 상상력만 가지고 거짓말이 완전 노동이야. 요즘은 좀 컴퓨터가 나와서 좀 편하려나? 그러니까 젊을 때 이러면은 나는 그 소설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인데 그 방향이 다르죠. 물론 시하고 소설 속에 서로 이 넘나드는 소위 넘나드는 그런 게 뭐 많죠. 많아도 소설은 엄청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고독하지만 그래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문학을 하는 힘, 시나 소설 이런 게 아닐까. 그래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이게 요 9번째 시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름에 관하여. 몇 년 전에 이 육사관학교로 와서 이러보니까 육사 선생의 그 따님 이름이 옥비, 비옥하다 삼수배를 쓰는 거하고 안일비자. 근데 기름지게 잘 산, 막 고기 많이 먹으면 피둥피둥 살찌지 말고. 그래서 옥비라고 이름에다 딸 이름에다 안일비자를 넣는데 이게 참 희한 번쩍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근데 인터넷에서 조사를 그렇게 하고 아까 또 확인하니까 진짜야. 근데 이 시를 내가 그때 이름에 관하여라는 시를 써서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시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름에 관하여. 미당은 서정주 첫 아들을 낳고 바다에 빠진 구슬을 건지려고 뒷박으로 바닷물을 품어내는 아이와 같이 어리석게 살더라도 정성을 다하라는 뜻으로 승해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이 뒷박이라는 한 대, 두 대는 승자하고 바다 해자야. 서승해입니다. 참 어리석기는 이제 감탄부어. 참 어리석다니까 아들 이름을 왜 그따구로 짓고 또 바다에 구슬 빠졌다고 옛날 중국 고사에 나와요. 뒷박으로 이제 구슬을 건드리고 바닷물을 언제 퍼내다.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화관에 갔을 때 육사의 딸 이름이 이걸 따님 이름으로 할 걸. 그러면 안 좋지. 안 말로 어울려. 그죠? 육사의 딸 이름이 옥비라는 걸 처음 알아다 다 한자를 넣은 겁니다. 기름지게 살지 말라는 육사의 뜻이 담겼단다. 문전옥답 노비에게 논아준 서리빨 같은 가문이었다. 려자의 그 시옷받침 하나 하고 물음표. 나참 나하고 콤마 참 감탄부. 한말들이 이제 마지막 삼행으로 되는 짤막입니다. 한말들이 두해. 두자 이렇게 하는 거 한말이에요. 두해는 놔두고 안 하고 그렇게 또 어여쁜 옥비. 구슬옥에 이렇게 왕비할 때 비자 있잖아요. 어여쁜 옥비도 있는데 아주 옥비 지문 다 이렇게 아름답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 젊으실 때 아주 여성스럽고 예쁘시고 그러셨겠습니다. 진작만 냈을 걸 참. 나 원참 둘 다 좋은 바보야. 미당이나 육사나 아들 이름이나 딸 이름을 이렇게 그걸 이제 둘 다 나 원참 둘 다 좋은 바보에게도 참 바보네. 바보다. 웃긴다 이게 아니고 둘 다 좋은 바보야 하고 물어보니까 바보라는 건지 아닌지. 근데 엄청 이걸 이렇게 흉을 받지만 아주 올리고 소중하게. 요게 이제 시 쓰는 어떤 거예요? 그거 뭐 멋이고 뭐 이런 거. 네. 네,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이 독자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으면 이런 게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없으실까요? 선생님 안료강이 나온 지가 지금 1년 반쯤 됐죠? 안료강 예. 네. 다음 시즌은 혹시 언제쯤 얼마나 기다리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즌? 예. 안료강이 작년에 냈잖아요. 네. 세실려 씨가 작년 4월에 나왔으니까 1년 반 됐는데 나는 시를 많이 그냥 쓰고 뭐 써놓고 그러지 않고 이제 청탁이 온다든가 또 이렇게 쓸 때만 쭉 해서 이런데 벌써 그 후에 발표된 게 1년 반인데 20몇 편, 30편이 되나? 어디 3편, 2편, 1편 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를 나는 시집을 많이 내는 건 아니지. 많이 쓰고 시가 그러면 안 되는데도 자꾸 이래. 그래서 내 사소한 어느 생활 같은 거, 에피소드 같은 그런 거를 시로다 써도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안 쓰고 뭘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조금 쓰는 거를 좀 덜 쓰자. 유려 시집을 이 육사시도 뭐 몇 편이에요. 그 윤동주도 그렇고 뭐 시를 그렇게 막 뭐 15권, 20권, 30권 이렇게 내 그건 걔도 아마 보면 황동규 선생이 11번째 시집인가 10번째 시집을 최근에 냈는데 이게 마지막 시집이라고 할까 해도 안 했다 그랬는데 그 양반도 아마 한 권 더 낼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 오늘 참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야속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시간이 있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오탁권 시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상주작가 지원사업인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3차 낭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